새벽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도연의 시선이 멈춥니다. 저 팔찌 어디서 구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청소부 순자의 손목, 그곳에 감긴 낡은 팔찌 초록, 노랑, 하늘색. 순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고 손에 쥔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거요? 그냥 오래된 거예요. 순자는 황급히 손목을 감춥니다. 도연은 자신의 팔찌를 풀어 그녀 앞에 내밀며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이건 세상에 단 2개뿐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두 팔찌가 조명을 받아 동시에 반짝이는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순자는 가슴을 움켜쥔 채 속삭입니다. 하느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오늘의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기분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새벽 5시의 고요함은 누군가의 숨소리로 채워집니다. 빌딩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를 기어가듯 움직이는 물걸레. 그 손잡이를 잡은 손은 주름으로 가득하지만 힘이 느껴집니다. 김순자 67의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순자의 손목에는 낡은 팔찌 하나가 감겨 있습니다. 옥구슬로 만들어진 팔찌인데 초록색, 노란색, 하늘색 구슬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고무줄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늘어져 있고 몇몇 구슬은 본래의 광택을 잃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매일 아침 청소를 시작하기 전 작은 수건으로 그 구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이 말이죠. 순자는 걸레를 물통에 담그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하늘, 빌딩 숲 사이로 희미하게 번지는 빗줄기가 보입니다. 30년 전 그날도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던 그 순간 세상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순자의 입술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무엇을 용서받으려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 30년을 품고 살아온 무게가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순자는 팔찌를 손목에 다시 감으며 일어섭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참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자가 견뎌온 30년의 세월에 비하면 말이죠. 복도를 따라 걸으며 순자는 벽에 걸린 큰 거울 앞에 잠시 멈춰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순자는 다시 걸레를 들고 복도 끝으로 향합니다. 이 건물은 3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지만 순자가 담당하는 구역은 로비와 1층뿐입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같이 나와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으니까요. 팔찌의 구슬들이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건물의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아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젊은 최고 경영자 윤도현, 34의 나이에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남자가 넓은 창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하늘은 보랏빛과 주황빛이 섞여 몽환적인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냅니다. 도연은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 도시가 깨어나기 전 고요함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사치입니다. 성공한 사업가, 젊은 부자, 모든 것을 가진 남자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30년 전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도연은 문득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손목에도 팔찌가 있습니다. 초록, 노랑, 하늘색. 순자의 것과 똑같은 색 배열의 옷구슬 팔찌입니다. 다만 순자의 것과 달리 도연의 팔찌는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슬마다 여전히 맑은 광택이 흐르고 고무줄도 몇 번이나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도연은 팔찌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중얼거립니다. 엄마, 오늘도 함께 가요. 이 팔찌는 도연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직접 만든 것입니다. 정확히는 7살 때였습니다. 동네 공방에서 열린 가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어린 도연은 서툰 손으로 구슬을 하나씩 꿰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똑같은 색깔 순서로 자신의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아, 이 색깔 순서 잊으면 안 돼. 초록은 엄마, 노랑은 도연이, 하늘색은 우리가 함께 보는 하늘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두 사람은 똑같은 팔찌를 만들었고 서로의 손목에 채워주며 약속했습니다. 절대 벗지 않기로, 평생 함께하기로 말이죠. 그렇게 세상에 단 2개뿐인 쌍둥이 팔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랑 엄마는 이제 평생 함께야.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팔찌를 벗은 적이 없습니다. 샤워할 때도 잠잘 때도 중요한 회의를 할 때도 항상 손목에 차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유치하다고 놀려도 연인들이 이상하게 여겨도 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팔찌는 도연에게 어머니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확인합니다.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그는 매일 이 시간에 사무실로 향합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액자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고 손목에는 그 팔찌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엄마. 도연은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홀로 향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다시 한번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이 팔찌만큼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도연이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허리를 굽힌 채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은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도연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고정됩니다. 초록색, 노란색, 하늘색. 똑같은 색깔의 구슬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팔찌가 그녀의 손목에 감겨 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뜁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고 다시 그 여인의 손목을 바라봅니다. 분명 같은 팔찌입니다. 색깔 순서도 구슬의 크기도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이라고 믿었던 팔찌, 어머니와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팔찌가 지금 낯선 여인의 손목에 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옵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도연은 천천히 로비 쪽으로 걸어갑니다. 여인은 여전히 바닥을 닦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여인이 고개를 듭니다. 순자와 도연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를 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 이 건물의 주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는 재빨리 일어나 허리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됐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럽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자의 손목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입니다. 도연의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순자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감춥니다. 팔찌를 가리려는 듯 소매를 내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모든 것을 봤습니다. 초록, 노랑, 하늘색, 그 색깔의 순서, 구슬의 배열, 심지어 낡은 고무줄의 모습까지도 말이죠. 저 팔찌 어디서 구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소 차갑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최고 경영자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봅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사람이 팔찌를 알아봤을까요? 이거요? 그냥 오래된 거예요. 순자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30년 동안 연습해온 거짓말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이 팔찌가 그저 평범한 액세서리인 척 말이죠.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순자는 뒤로 물러서고 싶지만 꾹 참습니다. 도망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듯 순자의 얼굴을 샅샅이 훑습니다. 그냥 오래된 거라고요? 도연은 천천히 자신의 손목을 들어 올립니다. 순자의 눈이 그의 팔찌를 향합니다. 그 순간 순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집니다. 같은 팔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쌍둥이 팔찌입니다. 초록, 노랑, 하늘색의 순서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손에 쥐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물이 대리석 바닥에 퍼져나가지만 순자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저 도연의 손목에 감긴 팔찌만 바라볼 뿐입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팔찌, 그 아이의 팔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 팔찌는 세상에 단 2개뿐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립니다. 순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도연은 계속 말합니다. 제가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직접 만든 겁니다. 색깔 순서도 구슬 크기도 모두 똑같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어요. 순자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우연이에요. 이런 팔찌 시장에 많아요. 예전에는 유행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순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 팔찌가 특별하다는 것을, 세상에 단 2개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똑같은 색 배열, 똑같은 구슬수. 그건 제 어머니 팔찌입니다.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순자는 재빨리 손을 등 뒤로 감춥니다. 팔찌를 가리려는 몸짓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팔찌는 제가 오래전에 산 거예요. 어디서 샀는지도 기억 안 나요. 순자는 시선을 피합니다. 도연의 눈을 마주칠 수 없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어린 도연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꺼냈던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말이죠.
로비의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도연은 순자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순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손의 떨림, 피하는 시선, 불안한 몸짓. 모든 것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명령하는 투가 아니라 간청하는 투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단서를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의 답을 원하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모릅니다. 짧은 대답입니다. 더 이상 말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집어듭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남자의 시선에서, 이 질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일을 계속해야 해서요. 순자는 허리를 숙이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걸레질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연은 그런 순자를 내려다봅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순자 앞 바닥에 놓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부탁합니다. 순자는 명함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작게 끄덕일 뿐입니다.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는 손에 쥔 걸레를 놓칩니다. 하느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목의 팔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집니다. 30년 동안 이 무게를 지고 살아왔지만 오늘만큼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놓인 명함을 집어듭니다. 윤도현 대표이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윤도현. 그 아이의 이름입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이름. 살려달라고 아들을 부탁한다고 애원했던 그 이름입니다. 순자는 명함을 꽉 줍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이름이 흐려집니다. 로비의 조명이 순자를 비추고 팔찌의 구슬들이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마치 그날의 비명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순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지만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그 청소부 아주머니의 손목에 감긴 팔찌만 맴돕니다. 초록, 노랑, 하늘색. 어머니와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그 팔찌가 낯선 여자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책상으로 향합니다. 서랍을 열고 자신의 팔찌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구슬들이 반짝입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팔찌 사진을 찍습니다. 확대해서 보고 또 봅니다. 초록, 노랑, 하늘색. 내가 만든 그대로야. 도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립니다. 그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립니다. 공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구슬을 꿰던 그날.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색깔 순서는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도연은 노트북을 켭니다. 화면에 밝은 빛이 어두운 방을 채웁니다. 그는 회사 인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직원 명단을 검색합니다. 김순자. 그 이름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화면에 뜨는 정보는 간단합니다. 나이 67, 직책 청소 용역, 근무 기간 5년. 하지만 도연이 원하는 것은
이런 정보가 아닙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김순자 씨 신원조사, 출생지, 개명 이력, 모든 경력. 내일 아침까지. 짧고 명확한 지시입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칩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본명 김영숙, 1958년생, 1989년 개명. 도연의 손이 멈춥니다. 1989년. 그 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입니다. 우연일까요? 도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1989년 4월 시외버스 전복사고 생존자 명단 포함. 도연의 심장이 멎을 듯 요동칩니다. 버스 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사고. 순자가 그 버스에 있었다는 겁니다. 도연은 서류를 꽉 움켜쥡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소리를 냅니다. 도연은 재빨리 컴퓨터를 켭니다. 검색창에 1989년 버스 사고 피해자 명단을 입력합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도연은 하나하나 클릭하며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습니다. 사망자 명단이 적힌 기사를 말이죠. 명단 맨 위에 어머니의 이름이 보입니다. 윤미정 35. 사망. 도연의 눈이 흐려집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활자로 보는 것이 말이죠. 도연은 명단을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사망자 5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23명. 그리고 경상자 명단 중간쯤에서 도연의 시선이 멈춥니다. 김영숙 30일. 경상. 도연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김영숙. 순자의 본명입니다. 그녀가 그 버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었던 겁니다.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머니, 당신과 그 여자가 함께 있었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댑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순자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팔찌의 비밀을 말이죠. 도연은 다시 서류를 펼칩니다. 순자의 이력이 적혀 있습니다. 사고 이후 1년간 입원 기록, 이후 여러 직장을 전전한 흔적, 그리고 5년 전부터 이 건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기록까지 말이죠. 평범한 삶처럼 보이지만 도연의 눈에는 달리 보입니다. 사고 이후 개명.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요? 도연은 펜을 집어듭니다. 종이 위에 질문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왜 팔찌를 가지고 있는가? 어머니와 무슨 관계였는가? 왜 모른다고 거짓말했는가? 질문들이 종이를 채워갑니다.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도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스며듭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순자가 바닥을 닦고 있을 겁니다. 팔찌를 차고 비밀을 품은 채 말이죠. 도연은 결심합니다.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어머니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팔찌가 어떻게 순자의 손에 들어갔는지 말이죠. 그는 인터폰을 누릅니다. 보안팀, 김순자 씨 동선 파악해 주세요. 출퇴근 시간, 동선,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대표님. 도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순자는 아직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며칠 동안 도연은 순자를 관찰합니다. 일부러 새벽에 출근해서 로비를 지나갑니다. 순자는 여전히 성실하게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손목의 팔찌를 소매 속으로 감춥니다. 도연은 보안팀이 보낸 영상을 확인합니다. 폐쇄회로 화면 속에서 순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경로로 청소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합니다.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청소를 끝낸 후 순자는 항상 구석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도연은 화면을 확대합니다. 순자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후회가 묻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연은 화면 속 순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순자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섭니다.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는 모습이 화면에 잡힙니다. 그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순자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팔찌를 볼 때마다 그날을 떠올리고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말이죠. 도연은 모니터를 끕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봅니다. 팔찌가 희미하게 빛납니다. 이제 끝까지 알아내야 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도연의 결심이 굳어집니다. 다음 날 그는 순자와 직접 대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건물에 도착합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하늘은 어둡고 거리는 고요합니다. 로비 조명만이 외롭게 켜져 있습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로비 구석 소파에 앉습니다. 기다립니다. 순자가 올 시간까지 말이죠. 5시 정각, 로비 유리문이 열립니다. 순자가 들어옵니다.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청소 도구함을 끌고 오는 모습이 도연의 눈에 들어옵니다. 순자는 도연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평소처럼 창고에서 물통과 걸레를 꺼내 준비를 시작합니다. 도연은 순자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순자는 작은 수건을 꺼내 손목에 팔찌를 닦기 시작합니다. 구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문지르는 모습이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무엇을 용서받으려는 걸까요?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갑니다. 순자는 여전히 팔찌를 닦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닦으시나요? 도연의 목소리에 순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손에 쥔 수건을 떨어뜨립니다. 도연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자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네, 대표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순자의 손목을 가리킵니다. 그 팔찌,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순자는 손목을 감추려 하지만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왜 매일 닦습니까? 왜 용서를 구합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립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습관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순자의 신원조사 보고서입니다. 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당신은 1989년 4월 시외버스 사고 생존자입니다. 그 버스에 우리 어머니도 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비틀거립니다. 벽에 기대 가까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순자 앞에 내밉니다. 김영숙. 그게 당신 본명이죠.
순자는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굴 뿐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름, 지우고 싶었던 과거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 있었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그럼 내 어머니를 아세요?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버스 안의 풍경,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 세상이 뒤집히고 불길이 번지고 사람들이 울부짖던 그 순간이 말이죠. 네, 있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옵니다.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순자가 그날 버스에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셨습니까? 도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 어머니가 고통스러웠는지, 무서워했는지,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그의 목소리를 떨게 만듭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다시 그 지옥 속으로 돌아갈 것만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발. 도연이 무릎을 꿇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자존심도 체면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순자는 무릎 꿇은 도연을 내려다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대표님, 일어나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까지. 순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난 그날 내 아이를 잃었어요. 도연의 동작이 멈춥니다. 순자는 계속 말합니다. 8살짜리 아들이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버스가 전복되고 불이 났을 때 순자의 목소리가 끊깁니다. 숨을 헐떡입니다. 도연은 일어나 순자를 마주봅니다. 순자의 눈동자 속엔 오래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손이 닿지 않았어요. 불길이 너무 빨랐고 연기가 너무 심했어요. 제 손을 잡던 그 작은 손이 놓쳐졌어요. 순자는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낍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도연은 순자의 어깨를 바라봅니다. 그제야 이해됩니다. 왜 순자가 매일 용서를 구하는지, 왜 팔찌를 소중히 여기는지 말이죠. 그분이 당신 어머니가 절 구해줬어요. 순자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불길 속에서 절 끌어냈어요. 제가 아들을 놓친 채 넋을 잃고 있을 때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던 어머니, 약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다시 버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요. 저는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나오시라고 소리쳤지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곧 나온다고. 도연은 주먹을 불끈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납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아픔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으니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버스가 완전히 불에 휩싸이고 그분은 나오지 못하셨어요. 순자는 손목에 팔찌를 움켜쥡니다. 이 팔찌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불길 속에서 절 끌어낼 때 손목에서 풀어서 제게 주셨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그려집니다. 남을 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른 일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말이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 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엄마는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로비의 침묵이 흐릅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습니다. 순자는 30년간의 죄책감을, 도연은 30년간의 그리움을 쏟아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순자를 다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마다 순자의 모습이 보이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까지 말이죠.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연을 피합니다. 그가 오는 시간을 피해 청소 동선을 바꿉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봐 계단으로 다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금요일 오후 도연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김순자 씨를 대표실로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요? 네. 지금 당장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갑니다. 10분 후 대표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순자가 들어옵니다. 청소복 차림 그대로입니다. 순자는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림이 느껴집니다. 순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넓은 대표실을 가로질러 도연의 책상 앞에 섭니다. 도연은 순자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서 있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도연의 눈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책상 위의 물건을 가리킵니다. 두 개의 팔찌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도연의 것, 하나는 순자의 것입니다. 어제 청소하실 때 떨어뜨린 거 제가 주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팔찌를 봅니다. 어제 청소 중에 고무줄이 끊어져 바닥에 떨어졌었습니다. 황급히 주었지만 구슬 몇 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찌는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습니다. 고무줄을 새 것으로 바꾸고 구슬도 다시 꿰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순자는 고개를 듭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팔찌는 세상에 단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어머니 것, 하나는 제 것입니다. 도연은 자신의 팔찌를 집어듭니다. 저는 30년 동안 어머니의 팔찌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찾을 수 없었거든요. 순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도연은 순자의 팔찌를 집어듭니다. 그런데 이 팔찌가 당신 손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주신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연은 두 팔찌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흘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팔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도연은 순자를 바라봅니다. 당신을 원망해야 할까요? 어머니 대신 살아남은 당신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30년 동안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왜 자신이 살아남았는지, 왜 그분이 죽고 자신은 살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원망할 수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구하려고 하신 겁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순자의 팔찌를 들어 올립니다. 이 팔찌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순자는 흐느낍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쏟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넓은 대표실을 채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연은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순자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고개를 드세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입니다. 도연은 순자의 팔찌를 들어 올립니다. 이 팔찌를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맡기신 건 단순한 유품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순자는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살기를 바라셨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신 거예요. 도연은 팔찌를 순자의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이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순자는 팔찌를 꽉 움켜쥡니다. 구슬들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아프지만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저를 구했지만 저는 제 아들조차. 순자의 목소리가 끊깁니다.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빨리, 더 강하게 잡았어야 했어요.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그날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이 피해자였어요. 도연은 순자의 어깨를 잡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자책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팔찌를 주신 이유는 당신이 살아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순자는 도연의 손을 봅니다. 따뜻합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숨을 멈춥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말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이 팔찌를 보면 엄마를 기억해. 엄마는 널 사랑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30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순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팔찌를 꼭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당신을 만나는 게. 순자는 손목을 내밉니다. 이제야 전합니다. 30년이나 늦었지만. 도연은 순자의 손목을 잡습니다. 팔찌가 그들의 손 사이에서 빛납니다. 초록, 노랑, 하늘색.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생존자를 이어주는 빛입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도연의 말에 순자는 놀라 고개를 듭니다. 이건 어머니가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당신이 가지셔야 해요. 도연은 자신의 팔찌를 꺼냅니다. 저에겐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요. 두 팔찌가 나란히 빛납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지만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도연은 순자의 손목에 팔찌를 조심스럽게 채워줍니다. 이제는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하세요.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주신 삶에. 순자는 손목의 팔찌를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무겁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은 고요합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손목의 팔찌를 바라봅니다. 오늘 순자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순자의 눈물, 그리고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말이죠. 도연은 침실로 향합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상자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입니다. 열 때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제는 열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엽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낡은 손수건, 어머니가 즐겨 쓰던 립스틱,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보입니다. 도연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어린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어머니는 사진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상자 바닥에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노란 봉투입니다. 도연은 봉투를 집어듭니다. 봉투 겉면에 어머니의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순자에게. 도연의 심장이 멎을 듯 요동칩니다. 순자에게. 어머니가 순자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까? 도연은 봉투를 뒤집어 봅니다. 봉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붙이지 못한 채로 남긴 편지입니다. 도연은 망설입니다. 자신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열어봐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엽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도연은 첫 장을 펼칩니다.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988년 12월. 사고가 나기 넉 달 전입니다. 도연은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순자야, 잘 지내니?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어. 내 아들 수술비 낼 돈을 입금했어. 걱정하지 마. 우리 도연이 학비는 내가 알아서 마련할게.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어머니가 순자의 아들 수술비를 대주었다는 겁니까? 도연은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네가 미안해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근데 순자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남편이 떠나고 아이가 아픈 건 네 탓이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도연은 편지를 쥔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가 순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부터 말이죠. 도연은 다음 문장을 읽습니다. 네가 청소 일하면서 아이 병원비 마련하는 거 알아. 너무 힘들지?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우리 이웃이잖아.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분이었습니다. 도연은 2번째 편지지를 펼칩니다. 순자야, 네 아들 학비를 내가 대신 내면서 널 더 아프게 했지. 미안하다. 네가 자존심 상할까봐 걱정했는데 내 마음을 받아줘서 고마워.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어머니는 순자의 자존심까지 생각했습니다. 도우면서도 상처 주지 않으려 애썼던 겁니다. 언젠가 꼭 갚을게 라고 내가 말했지. 근데 순자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난 내게 빚진 게 없어. 오히려 네가 나한테 힘을 줬어. 네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을 얻었거든.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집니다. 어머니와 순자는 그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사이였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세상에 남은 건 그 아이뿐이야. 네 아들 말이야. 그 아이를 잘 키워. 그게 네가 살아야 할 이유야. 나도 우리 도연이 때문에 매일 힘을 내거든. 엄마라는 이름이 우릴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도연은 편지를 덮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흐느낍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순자가 아들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그 아이가 순자의 전부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됩니다.
도연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 아픈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구나. 도연은 중얼거립니다. 그날 왜 순자 씨 손을 놓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어딘가에서 순자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겁니다. 도연은 팔찌를 쓰다듬습니다. 이건 유품이 아니라 약속이었어.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출근합니다. 손에는 노란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로비에서 순자를 기다립니다. 5시 정각, 순자가 나타납니다. 도연을 보고 놀라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옵니다. 대표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밝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내밉니다. 이걸 드리려고요. 순자는 봉투를 받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눈이 커집니다. 이건 어머니가 쓰신 편지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꽉 쥡니다. 도연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맺힙니다. 도연은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셨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요.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도연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순자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곁에 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세요. 저는 그저 전해드린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습니다. 로비의 조명이 그들을 비추고 두 팔찌는 각자의 손목에서 같은 빛을 반사하며 반짝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편지를 꽉 쥐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바닥을 닦으면서도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아침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어머니의 편지를 매일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느껴집니다.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감사함이 채워갑니다. 순자는 이제 팔찌를 볼 때마다 웃을 수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죠. 월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로비를 청소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도연이 비서를 통해 전했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실로 와달라고 말이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순자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도연을 믿으니까요. 오후 3시 순자는 회의실 문을 두드립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순자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큰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도연이 테이블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닌 편안한 셔츠 차림입니다. 앉으세요. 도연이 의자를 권합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도연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상자를 순자 쪽으로 밉니다. 열어보세요. 순자는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2개의 팔찌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도연의 것, 하나는 순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두 팔찌 모두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구슬들이 맑은 빛을 내고 고무줄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리했습니다. 두 팔찌 모두요.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순자는 팔찌를 집어듭니다. 초록, 노랑, 하늘색. 색깔 순서는 그대로지만 구슬들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반짝입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하나는 어머니의 것, 하나는 제 것입니다. 도연이 말을 자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두 개의 팔찌는 다시 만났습니다. 순자는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이 팔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팔찌를 집어듭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 팔찌를 남기셨습니다. 평생 함께 하라고요. 도연은 순자의 팔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에게도 팔찌를 남기셨습니다. 살아가라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가 맡기신 건 단순한 유품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도연은 팔찌를 조심스럽게 순자의 손목에 끼워줍니다. 순자는 손목을 바라봅니다. 팔찌가 빛을 반사하며 반짝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제야 그분이 웃는 게 보여요. 순자가 속삭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도 느낍니다. 어머니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꺼내 순자 앞에 놓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인사 발령 통지서입니다. 뭡니까, 이게? 오늘부로 김순자 씨를 회사의 안전관리 자문직으로 정식 채용합니다. 도연의 말에 순자는 눈이 커집니다. 안전관리 자문직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저는 청소부인데요. 자문직이라니. 당신은 사고를 겪은 생존자입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경험이 가장 소중한 자격입니다. 이제는 청소가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세요. 순자는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직책, 급여, 근무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67의 나이에 새로운 직책을 맡다니 말이죠. 대표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연이 순자의 말을 자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고를 예방하고 싶은 마음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순자는 손을 떨며 서류를 잡습니다. 30년 동안 청소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스스로도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연은 미소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손을 내밉니다. 순자는 그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서 팔찌가 함께 빛납니다. 초록, 노랑, 하늘색. 같은 색깔이 같은 빛을 내며 반짝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도연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순자는 아들을 잃은 후 3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가족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이어주셨어요. 순자가 말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빛이 두 팔찌를 비추자 구슬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마치 세 사람의 인연이 빛으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부터 순자의 일상이 바뀝니다.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습니다. 단정한 사무복을 입고 출근합니다. 사무실도 배정받았습니다. 작지만 창문이 있는 방입니다. 순자는 매일 그 방에서 안전 매뉴얼을 공부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도연이 전 직원에게 공지했습니다. 순자는 회사의 소중한 자문위원이라고, 그녀의 경험이 모두를 지킬 것이라고 말이죠. 순자는 열심히 일합니다. 건물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비상구를 확인하고 소화기 위치를 파악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순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어느 날 저녁, 도연과 순자는 옥상에서 만납니다. 하늘은 노을로 물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의 기대 서울 전경을 바라봅니다. 행복하세요? 도연이 묻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합니다. 순자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습니다. 이 팔찌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도연도 자신의 팔찌를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어주셨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순자는 하늘을 향해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주셔서. 도연도 하늘을 향해 속삭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두 팔찌가 노을을 받아 반짝입니다. 빛이 겹치며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것처럼 말이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울의 거리도 변했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순자는 여전히 건물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사무복 차림입니다. 손에는 걸레 대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습니다. 순자는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비상구를 확인합니다. 소화기 위치를 점검하고 비상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핍니다. 예전처럼 바닥을 닦지는 않지만 여전히 구석구석을 살피는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김자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경비원이 밝게 인사합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 순찰은 이상 없었나요? 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순자는 경비 일지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자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습니다. 새로 수리된 팔찌는 여전히 맑은 빛을 냅니다. 같은 시각, 최상층 사무실에서 도현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로비에서 순자가 점검을 하는 모습이 작게 보입니다. 도연은 미소 짓습니다. 몇 달 전 그 자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30년을 돌아온 진실과의 만남이 말이죠. 도연은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슬픔 대신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사진에 대고 작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봅니다. 팔찌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초록, 노랑, 하늘색. 30년을 함께한 이 팔찌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닙니다. 희망의 상징입니다. 오전 9시 도연은 일부러 로비를 지나갑니다. 요즘 그의 습관입니다.
출근길에 순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 말이죠. 순자는 비상계단 앞에서 표지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순자는 고개를 듭니다. 대표님, 오늘도 일찍이네요.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도연의 말에 순자는 잠시 멈칫합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아직도 낯설지만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순자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지킬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순자는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봐, 거부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순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용서했고 가족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바람을 쐬러 오는 것이 요즘 습관입니다. 난간의 기대 서울 전경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이고 빌딩 숲 사이로 하늘이 펼쳐집니다.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자는 돌아봅니다. 도연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십니다. 한동안 말없이 풍경만 바라봅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요즘 일은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순자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습니다. 그분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도연도 자신의 팔찌를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우리 둘 다 지켜주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두 팔찌가 동시에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같은 빛, 같은 색깔, 같은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표님, 아니 도연 씨. 순자가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도연은 미소 짓습니다. 호칭이 바뀐 것이 기쁩니다. 제가 살아있어서 미안하지 않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도연은 순자를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도연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이 잘 사는 것, 그게 어머니께 드리는 최고의 보답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퇴근 준비를 합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불을 끕니다. 로비로 내려오자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세월이 가면입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노래를 듣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남아있네. 순자는 팔찌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직 이곳에 있네요. 순자는 로비를 나서려다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예전에 청소하던 그 바닥,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를 향해 작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리고 건물을 나섭니다.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축복처럼 말이죠. 같은 시각, 도연도 퇴근합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문득 로비 쪽을 바라봅니다. 순자가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연은 차에 오르지 않고 로비로 돌아갑니다. 순자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섭니다. 도연은 바닥을 내려다봅니다.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두 팔찌가 처음 만났습니다.
운명적인 재회였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바닥을 적십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건물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두 팔찌의 빛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어지며 새 생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줄의 팔찌가 세 사람의 인연을 다시 엮어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닳지 않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한 채로 품는 것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나요? 오늘만큼은 그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